지갑을 집에 두고 왔습니다. 서울 성북구 끝자락 개발에서 소외된 좁은 골목길,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낡은 간판들 사이로 진국성 칼국수라는 바랜 글씨가 보입니다. 오후 2시 평소보다 더욱 한적한 가게 안에서 박진국 사장이 홀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70줄에 접어든 그의 손 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40년째 변함없이 지켜온 손맛이었거든요. 오늘도 몇 명이나 올까? 혼자 말을 중얼거리며 멸치를 우려매던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들어온 건 두 분의 노인이었습니다. 곧게 차려입은 할머니와 깔끔한 양복 차림의 할아버지 두 분 모두 품이 있는 모습이었어요. 박 사장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부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 할아버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이 저희 결혼 50주년이라서요. 조용히 국수한 그를 타려고 왔습니다. 박 사장이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럼 더 잘 끓여드려야겠네요. 주방으로 들어간 박 사장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국물을 우려냈습니다. 멸치와 다시마의 깊은 맛이 우러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반죽도 더 꼼꼼히 치댔습니다. 칼질도 더 세심하게 면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았어요. 참 정갈한 가게네요. 할머니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40년째 이 자리에서 국수만 끓이고 있어요. 박 사장이 뜨거운 국수를 내오며 답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칼국수 진한 국물 위로 고명이 예쁘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천천히 국수를 드셨어요. 많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표정만으로도 맛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국물이 참 깊네요. 할아버지가 감탄했어요. 손맛이 다르십니다.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사장은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칭찬이었거든요. 노부부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식사를 즐겼습니다. 가끔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짓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50년이면 정말 대단하시네요. 박 사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세월이 빨라요. 어제 결혼한 것 같은데 벌써 50년이네요. 할아버지가 아내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할머니도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부부의 깊은 정이 느껴졌어요. 가게 안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정겨운 순간이었어요. 박 사장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손님들 때문에 아직은 가게를 잡을 수 없구나. 노부부는 국수를 다 드시고 나서도 한동안 앉아 계셨어요. 급할 것 없다는 듯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박 사장이 물을 더 따라드리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할머니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내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계산을 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주머니를 여기저기 더듬어 봐도 지갑이 없었거든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갑을 집에 두고 왔나 봅니다. 할아버지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이 상황을 지켜본 박 사장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좋은 날이잖아요. 그냥 드신 걸로 하시죠. 노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꼭 다시 와서 괜찮아요. 50주년 기념일인데 모 박 사장이 손사래를 쳤어요. 노부부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꼭 다시 오겠어요. 언제든지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 사장의 입에서 무심코 말이 흘러나왔어요. 나도 이제 접을 때가 됐지. 은행 빚만 2억인데 혼자 말처럼 중얼거릴 말이었지만 노부분에게 들렸습니다. 할아와 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할아버지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꼭 다시 오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도 깊게 절했습니다. 노부분과 가기를 나선 후 박 사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평빈 가기를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좋은 분들이었는데 괜한 소리를 했나 창밖으로 노부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는 두 분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박 사장은 글을 쓸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니 부럽기도 하고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어요. 은행 독첩장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정말 접어야 할 때가 온 건가 그날의 따뜻했던 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진짜 손님들이었거든요. 가게 밖으로는 어둠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박 사장은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그 노부부와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밤아 없이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가게는 고요해졌습니다. 박진국 사장은 혼자 남아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글을 쓸 씻고 바닥을 닦고 내일 쓸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40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낮에 만난 노부부 때문이었어요. 자꾸만 그분들 생각이 났거든요. 참 좋은 분들이었는데 박 사장은 젖은 행주로 테이블을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50주년 기념일에 이런 허름한 가게까지 와서 국수한 글을 쓸 듯이다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데 안 와. 박 사장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젊은 손님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체인점 칼국수집들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단골들도 발길을 돌렸어요. 더 깔끔하고 더 빠르고 더 저렴한 곳들 말이에요. 그래도 맛은 우리가 낫다고 생각했는데 박 사장은 냉장고 앞에 서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어요. 벽에 붙어 있는 오래된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게를 처음 연 날의 사진 안에 와 함께 찍은 사진 단골 손님들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 그때는 정말 바빴는데 젊은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어. 아침부터 밤까지 손님이 끊이지 않던 시절.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사장님 국수 하나요? 하며 들어오는 화이키찬 목소리들. 하지만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박 사장은 카운터에 앉아 묵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빨간 글씨로 적힌 숫자들이 눈에 띄었어요. 이어 은행 대출금이었습니다. 몇 년 전 가게 보수공사를 하면서 빌린 돈 매달 이자만 갚아도 버거웠어요. 이제 정말 한계인가. 박 사장은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버틸 힘이 있었는데 혼자가 되고 나니 모든 게 힘들었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빈 의자를 바라보며 혼자 말했습니다. 아내가 앉아있던 자리였거든요.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박 사장은 정말 많이 외로웠어요. 가게를 같이 꾸려나가던 동반자를 잃은 것 같았거든요. 그분들한테 괜한 소리 했나? 나 제 노부부에게 무심코 한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좋은 날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푸념을 늘어놓다니 50주년이라고 하셨는데 부럽기도 하고 박 사장도 아내와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 남았지. 가게 밖으로는 차 소리가 간간히 들렸어요. 하지만 이 골목은 점점 더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이 골목 전체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때까지 버틸 수나 있을. 박 사장은 일어나서 가스레인지를 확인했습니다. 내일 또 국수를 끓이기 위해서였어요. 습관처럼 하는 일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내일도 누가 올까? 요즘은 하루에 10명도 안 되는 날이 많았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박 사장은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테이블과 의자들 벽에 붙은 바른 메뉴판,
4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 정말 여기서 끝인가? 하지만 아직 결심이 서지 않았어요. 이 가게가 자신의 전부였거든요. 박 사장은 조명을 하나씩 껐습니다. 어둠 속에 혼자 남겨진 가게 마지막으로 문을 잠그며 중얼거렸어요. 내일은 좀 나을까? 하지만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놀라운 일을, 그 노부부가 어떤 분들인지도, 그리고 오늘의 작은 친절이 어떤 기적을 불러올지도 말이에요. 박 사장은 무거운 발걸음을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 가로등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려놓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꿈에도 모른 채 다음 날 아침 6시 박진국 사장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가서 그날 쓸 재료를 사야 했거든요. 멸치, 다시마, 파, 양파 40년째 변하지 않는 장복이었어요. 오늘은 뭘 해먹을까? 아침 단골들을 위해 특별한 메뉴를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처럼 손님이 적을 때일수록 더 정성을 들여야 했거든요. 시장에서 장을 보내고 무거운 봉지를 들고 가게로 향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문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골목 거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드르륵, 쿵쿵, 무슨 소리인지 궁금해서 빨리 걸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앞에 다다르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가게 앞에 큰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멧을 쓴 인부들이 벽을 뜯고 있었어요. 뭐 하는 겁니까? 네, 박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봉지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뛰어갔어요. 여긴 제 가게예요. 왜 멋대로 부수고 있어요? 인부들이 작업을 멈추고 돌아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헬멧을 벗으며 다가왔어요. 죄송합니다. 이쪽이 박진국 사장님이시죠? 그렇지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중년의 현장 소장이 서리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대한건설 현장 소장 김현준입니다. 오늘부터 이 가게 전면 리모델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리모델링 누가 언제 그런 걸 의뢰했다는 거예요? 박 사장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김현준 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이곳에 다녀가신 노부부분 계시죠? 할머니와 신사분, 그분들이요? 네. 그분들이 저희 회사 이 회장님, 네 회분이십니다. 박 사장의 눈이 커졌어요. 이 회장님 어젯밤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부터 그 가게 전면 리모델링에 들어가라고요. 박 사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점잖던 노부부가 회장님이었다니. 하지만 저는 돈이 없어요. 리모델링 비용을 모든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이 회장님 지시사항이에요. 김현준 소장이 서리를 보여줬습니다. 상세한 공사 계획서와 설계 도면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건 언제 만든 거예요? 어젯밤부터 새벽까지 우리 설계팀이 작업했습니다. 회장님이 아주 급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박 사장은 어리둥절했어요. 하루 만에 이런 계획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저희 가게를요? 김현준 소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다만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그 사장님은 진짜 장인이다. 그런 분이 포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박 사장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제 무심코 한 말을 들었던 거예요. 정말 괜찮은 건가요? 회장님 지시니까요. 그분 말씀은 절대예요. 인부들이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낡은 벽지를 뜯어내고 오래된 타일을 교체하기 시작했어요. 박 사장은 한쪽에서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사장님, 여기 주방 설비도 모두 교체하게 됩니다. 젊은 설계사가 도면을 펼쳐 보였어요. 새로운 가스레인지, 냉장고 작업대 모두 최신식으로 바뀝니다. 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안 나왔거든요.
그동안 장사는 어떻게 하죠? 일주일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임시 휴업하셔야겠어요. 박 사장은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40년을 함께한 공간이 하루아침에 변하고 있었어요. 신기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과연 새로운 가게에서도 예전처럼 할 수 있을까? 회장님이 전하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김현준 소장이 다가왔어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좋은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일해야 한다. 그래야 더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박 사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런 배려를 받아본 적이 언제였던가? 그럼 저는 뭘 하면 되나요? 그냥 지켜보세요. 일주일 후에 새로운 가게에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이 들어왔어요. 박 사장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걱정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과연 잘 될까? 하지만 인부들의 진지한 모습을 보니 믿음이 생겼어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사장님, 이거 보세요. 한 인부가 벽을 뜯다가 발견한 걸 보여줬어요. 오래된 신문과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이건 가게 개업 때 넣어둔 것 같은데요. 박 사장이 그걸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꿈꾸던 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이것들도 잘 보관해 드릴게요. 인부가 조심스럽게 챙겨줬습니다. 박 사장은 생각했어요. 이분들 정말 진심이군. 어제까지만 해도 잘 망적이었는데 하루 만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마치 꿈 같은 일이었어요. 회장님께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까? 하지만 지금은 그저 이 기적 같은 순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40년 만에 찾아온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공사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희망처럼 들렸어요. 박 사장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거든요. 공사 이틀째 박진국 사장은 매일 가게 나와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남의 일 같기도 보고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사장님, 이 벽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젊은 인부가 물어봤어요. 주방과 홀 사이에 벽이 악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손님들이 음식 나오는 걸 볼 수 있게 해놨었는데요. 그럼 그대로 하겠습니다. 사장님 의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박 사장은 기분이 좋았어요. 자신의 의견을 물어봐 주니까 주방 바닥도 새로 깔아야겠는데 어떤 재질로 하실래요? 김현준 소장이 샘플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미끄럽지 않고 청소하기도 편해요. 박 사장이 직접 만져봤습니다. 이게 좋겠네요. 좋은 선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결정해 나갔어요. 박 사장도 점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장님, 냉장고는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여기요, 여기가 동선이 가장 편해요. 역시 40년 경험이 다르시네요. 인부들이 감탄했어요. 박 사장의 실용적인 조언이 정말 도움이 됐거든요. 작업된 높이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키에 맞춰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박 사장이 손으로 재어봤습니다. 40년간 몸에 익은 감각이었어요. 셋째 날부터는 아예 작업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사장님도 함께 하시는군요. 김현준 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구경강 하고 있기가 미안해서요. 박 사장이 장갑을 끼워봤습니다. 그럼 이것부터 도와주세요. 옛날 타일 제거하는 거예요. 박 사장은 망치를 들고 벽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타일이 우두둑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잘하세요. 처음에는 서툴렸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몸을 움직이니까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여기 배관도 교체해야겠네요. 배관 공이 바닥을 파며 말했어요.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박 사장이 물어봤습니다.
한 30년은 된 것 같아요. 많이 낡았네요. 그럼 새로 해야지. 박 사장도 무릎을 꿇고 배관을 살펴봤어요. 정말 낡아 있었습니다. 이참에 다 새로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요. 한번 반 거 제대로 하자고요. 인부들과 이야기하면서 박 사장은 깨달았어.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걸. 점심시간입니다. 인부들이 도시락을 꺼내며 모였어요. 사장님도 같이 드시죠. 괜찮아요. 저는 아니에요. 같이 일했으니까 같이 먹어야죠. 박 사장도 작업 중간에 사온 김밥을 꺼냈습니다. 우리 사장님 국수 맛있던데 한 인부가 말했어요. 언제 드셔봤어요? 어제 점심에 근처 다른 칼국수 집에서 먹었는데 진짜 별로더라고요. 빨리 여기 다시 열렸으면 좋겠어요. 박 사장이 웃었어요. 그럼 새로 열면 첫 손님들은 여러분이 되시겠네요. 당연하죠. 우리가 만든 가게인데 인부들이 웃으며 말했어.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보세요. 전기 기사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뭔가요? 옛날 전기 배선인데 정말 위험해요. 화재가 날 뻔했겠어요. 박 사장이 놀랐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었다니 다행히 이번에 다 교체하니까 안전해질 거예요. 정말 다행이네요. 박 사장은 생각했어요. 이 회장님이 정말 큰 일을 해주셨구나. 단순히 인테리어만 바꾸는 게 아니었어요. 안전까지 챙겨주고 있었거든요. 새 가스레인지도 들어왔어요. 인부들이 박스를 옮기고 있었어요. 우와, 진짜 좋은 거네요. 박 사장이 감탄했습니다. 지금까지 써본 것 중 가장 좋은 제품이었어요. 이거면 불 조절도 훨씬 편하실 거예요. 정말 기대되네요. 박 사장의 마음에 설렘이 생겼어요. 새로운 장비로 요리하는 상상을 해봤거든요. 냉장고도 들어와요. 큰 냉장고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기존 것보다 훨씬 크고 좋았어요. 이제 재료 보관도 걱정 없겠네요. 박 사장이 냉장고 문을 열어봤어요. 아니, 넓고 깔끔했습니다. 온도 조절도 정밀하게 되어 기술자가 설명해줬어요. 면반주 보관하기도 좋겠어요. 박 사장이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나흘째가 되자 가게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닥, 벽, 천장, 모든 게 새 것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네요. 김현준 소장이 만족스러워 했어요. 정말 빨리 끝났네요. 박 사장도 놀랐습니다. 보통 이런 공사는 한 달도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사람을 많이 투입했거든요. 회장님이 빨리 하라고 하셨어요. 이 회장님이 정말 박 사장은 할 말을 잃었어요.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내일이면 완전히 끝납니다. 모레부터 영업 가능해요. 그럼 내일 시험 운전을 해봐야겠네요. 박 사장이 새로운 주루방을 둘러봤어요. 모든 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받으세요. 인도 하나가 작은 화분을 가져왔어요. 뭔가요? 개업 축하 선물이에요. 저희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작은 꽃이 피어있는 예쁜 화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박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마음씨 좋은 사람들을 만나다니 우리도 재밌었어요. 사장님이 워낙 좋으셨어요. 다시 열면 꼭 먹으러 올게요. 인부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박 사장은 새로워진 가기를 혼자 둘러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모든 게 새 것처럼 빛났어요. 정말 내 가게가 맞나 꿈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포기하려 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이제 정말 잘 해봐야겠다. 박 사장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런 배를 받았으니 더 좋은 음식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가수로 인지 앞에서 상상해봤습니다. 내일 첫 국수를 끓이는 모습을 분명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 거야. 박 사장은 확신했어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포기해서 새로운 시작으로.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어제 만난 그 노부부였어요. 정말 감사한 분들이었습니다. 꼭 다시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박 사장은 간절히 바랐어요. 새로 어진 가게에서 더 맛있는 국수를 대접하고 싶었더니요. 내일이면 모든 공사가 끝납니다. 그리고 모레부터는 새로운 중국 송칼국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박 사장은 처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이었어요. 드디어 제 오픈 날이 왔습니다. 박진국 사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새로워진 가게에서의 첫날 설렘에서도 긴장됐습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깔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니 정말 달라 보였어요. 새 간판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거든요. 중국 송칼국수 같은 이름이지만 왠지 더 당당해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새것 냄새가 났습니다. 모든 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자, 이제 시작해보자. 박 사장은 쓴 주방에서 첫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어요. 파란 불꽃이 고르게 올라왔습니다. 역시 새거는 다르네. 물을 끓여보니 훨씬 빨랐어요. 화력도 조절하기 편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냈어요. 멸치, 다시마, 파, 양파. 기본은 똑같았지만 보관 상태가 훨씬 좋았습니다. 국물부터 우려보자. 새로운 솥에 물을 붓고 멸치를 넣었어요. 은은한 불로 천천히 끓였습니다. 향이 달랐어요. 더 깊고 진한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똑같이 했는데 박 사장이 고개를 겨우 했어요. 면반죽도 해봤습니다. 새로운 작업대에서 밀가루를 반죽했어요. 높이가 딱 맞네. 작업하기가 훨씬 편했습니다. 40년 경험으로 제안한 높이였거든요. 반죽이 끝나고 칼질을 해봤어요. 새로운 도마 위에서 칼이 잘 미끄러졌습니다. 면도 더 고르게 떨어지네. 모든 게 완벽했어요. 이 회장님의 배려가 어느 하나 빠지면 없었습니다. 9시가 되어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아직 손님은 없었습니다. 첫날이니까 당연하지. 박 사장은 여유롭게 기다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초조했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10시쯤 되자 첫 손님이 왔어요. 공사 때 알게 된 인부였습니다. 사장님 드디어 열었네요. 어서 오세요. 첫 손님이시네요. 당연히 와야죠. 우리가 만든 가게인데요. 인부가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칼국수 한 그릇 주세요. 정성껏 끓여드릴게요. 박 사장이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새로운 장비로 끓이는 첫 국수였습니다. 면을 삶고 국물을 부었어요. 고명도 예쁘게 올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뜨거운 칼국수를 내놨어요. 인부가 한 숟가락 떠먹어 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그래요? 예전보다 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 국물이 더 깊어요. 박 사장도 신기했어요. 재료도 방법도 똑같은데 맛이 다르다니 정말 맛있어요. 이거면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인부가 엄지를 지켜서 왔어요. 그 후로 하나도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동네의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완전히 바뀌었네. 깔끔해졌다. 국수도 더 맛있어진 것 같은데. 모두들 좋아했어요. 박 사장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12시쯤 되었을 때였어요. 가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건 박 사장이 깜짝 놀랐어요. 그 노부부였거든요. 고신 할머니와 정중한 할아버지 일주일 전 그분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회장이 정중히 인사했어요. 이 회장님. 박 사장은 감격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게가 정말 예쁘게 바뀌었네요.
김순자 여사가 둘러보며 말했어요. 저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 인사를 박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도 기뻐요. 이 회장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새 출발을 축하하러 왔어요. 그러면서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번엔 저희가 대접할 차례예요. 아니에요. 그럴 수는 받으세요.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니까요. 박 사장은 봉투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정중하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럼 최고의 국수로 대접해 드릴게요. 박 사장이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정말 정성을 다했습니다. 가장 좋은 멸치로 국물을 오리고 면도 가장 얇게 썰었어요. 고명도 정성스럽게 올렸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두 그릇의 칼국수를 내놨어요. 노부부가 천천히 드시기 시작했어요. 박 사장은 긴장하며 지켜봤습니다. 이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있어. 일주일 전보다 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뭔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김순자 여사도 동의했어요. 국물이 정말 진해요.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박 사장은 신기했어요. 여러 사람이 같은 말을 하니까요. 저도 느꼈어요. 똑같이 만들었는데 뭔가 달라요. 마음이 달라졌으니까요. 이 회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마음이요? 희망이 생기면 음식도 달라져요. 그런 거 아시잖아요. 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박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더 고마워요. 좋은 국수 먹게 해주셨어요. 노부부는 천천히 국수를 다 드셨어요. 그리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정중히 인사하고 이뤄졌어요. 자주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박 사장이 배웁했습니다. 네, 꼭 오겠어요. 노부부가 나가신 후에도 박 사장은 한동안 멍했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일주일 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끝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정말 감사한 분들이야. 박 사장은 가슴 깊이 새겼어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그날 하루 종일 손님이 끊이지 않았어요. 소문이 퍼진 거였습니다. 진국 솜칼국수 완전히 달라졌다더라. 국물 맛이 진짜 좋아졌다던데. 한번 가봐야겠어. 모두들 만족하며 돌아갔어요. 박 사장도 푸드했습니다. 밤에 문을 닫고 혼자 가게를 둘러봤어요. 새로운 시작의 첫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 회장님, 박 사장은 마음속으로 인사했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 좋은 음식을 만들겠다고. 새로운 진국 솜칼국수의 시작이었어요. 제 오픈 일주일 후 진국 솜칼국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손님들이 줄을 서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사장님, 여기 칼국수 3그릇요. 저희도 2그릇 주세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박진국 사장은 정신없이 국수를 끓었어요. 하지만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활기였거든요. 사장님, 정말 맛있어요. 젊은 손님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국물이 왜 이렇게 깊어요? 중년 아주머니가 물어봤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단골 할아버지도 궁금해했어요. 박 사장은 웃으며 답했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정성껏 끓일 뿐이죠. 하지만 사실 박 사장도 궁금했어요. 정말 뭔가 달라졌거든요. 같은 재료 같은 방법인데 맛이 확실히 변했습니다. 더 깊고 더 진하고 더 따뜻한 맛이었어요. 뭐가 달라진 걸까? 점심시간이 끝나고 잠시 휴식을 취하며 생각해 봤어요. 새로운 장비 때문일까? 아니면 재료가 달라졌나? 아니었어요. 재료는 예전과 똑같은 곳에서 사온 것들이었거든요. 그때 문득 개에 달았습니다. 아, 내가 달라진 거구나. 박 사장은 무릎을 쳤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가게를 접으려고 했고 모든 걸 포기하려 했죠. 그런 마음으로 만든 음식과 지금의 음식이 같을이 없었어요. 희망이 생기니까 음식도 달라진 거야. 이 회장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희망이 생기면 음식도 달라져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박 사장은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새로운 장비들, 깔끔하게 정리된 재료들 모든 게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이제야 알겠네, 박 사장이 혼자 말했어요. 음식은 단순히 재료와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했던 거죠. 절망적인 마음으로 만드는 음식은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맛이 없어요. 하지만 희망과 감사의 마음으로 만드는 음식은 특별해지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내가 놓치고 있었던 거구나. 박 사장은 반성했어요. 요즘 손님이 줄어든 것도 맛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도 모두 자신의 마음가짐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야 진짜 요리라가 된 것 같아 박 사장은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오후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서 오세요. 박 사장의 인사가 한층 밝아졌습니다. 사장님, 오늘 특별히 더 맛있어 보이는데요. 단골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가요? 기분 좋게 만들어서 그런가 봐요. 박 사장도 웃었어요. 국수를 끓이면서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면을 삶을 때도 마음을 담았어요. 국물을 부을 때도 마음을 담았습니다. 고명을 올릴 때도 마음을 담았어요. 여기 칼국수 나왔습니다. 손님들이 한 숟가락 덮었고 감탄했어요. 와, 정말 맛있다. 이게 바로 진짜 손맛이지. 여기 말고는 다른 못 가겠어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박 사장의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더 많은 손님이 몰렸습니다. 소문이 동네 전체로 퍼진 거였어요. 중국손 칼국수 완전히 달라졌다더라. 국물이 정말 깊고 진해졌다던데. 한번 먹어보면 계속 생각난다더라. 입소문이 최고의 광고였어요. 박 사장은 정신없이 일했지만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보람이었거든요.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젊은 커플이 감탄했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세요? 박 사장이 웃으며 답했어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마음을 담아서 만들 뿐이죠. 마음을 담는다는 게 뭐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손님들에게 고마운 마음, 재료에 대한 고마운 마음,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고마운 마음 말이에요. 젊은 커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맛이 나는군요. 박 사장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손님들에게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밤 9시가 되어 마지막 손님을 배웅했어요. 오늘도 상황리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박 사장은 가기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일주일 전과 지금의 차이를 그때는 절망으로 가득했었죠. 빚에 대한 걱정, 가기를 접어야 한다는 두려움. 그런 마음으로는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회장님 부부의 배려로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감사한 마음이 생겼고 그 마음이 음식에 녹아들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야. 박 사장은 새로운 가스레인지를 쓰다듬었어요. 좋은 장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마음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때 가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누가 올까 하고 돌아왔어요. 들어온 건 공사 때 알게 된 김현준 소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서 오세요. 늦은 시간에 웬일이세요? 어머니, 지나가다가 불이 켜져 있어서요. 혹시 아직 장사하시나 했어요. 물론이죠. 뭐 드릴까요? 칼국수 한 그릇만 주세요. 오늘 야근하느라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박 사장이 다시 주방에 들어갔어요. 마지막 손님을 위해 정성껏 국수를 끓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김현준 소장이 한 숟가락 떠먹어 봤어요.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그래요? 처음 공사했을 때보다 훨씬 맛있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박 사장이 웃으며 답했어요.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그런 것 같아요. 마음가짐이요? 네. 감사한 마음으로 만들면 음식도 달라져요. 김현준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 이 맛은 장비나 재료만으로는 안 나오는 맛이에요. 그렇죠. 마음이 가장 중요한 재료인 것 같아요. 둘이 이야기를 나눠놓은 동안 김현준 소장이 국수를 다 먹었어요. 정말 잘 먹었습니다. 이제 저도 단골이 되겠어요. 언제든지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 김현준 소장이 계산을 하고 나가려는데 박 사장이 불렀어요. 소장님. 네, 정말 고마워요. 소장님과 인부들 덕분에 새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저희가 더 고마워요.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요. 김현준 소장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때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좋은 사람이 좋은 환경에서 일해야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셨어요. 박 사장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덕분에 저도 다시 열정이 생겼어요. 그런 모습 보니까 우리도 기뻐요. 앞으로도 계속 잘 되세요. 김현준 소장이 나가며 박 사장은 혼자 남았어요. 가기를 둘러보며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그 노부부와의 만남이었거든요. 정말 고마운 분들이야. 박 사장은 마음속으로 인사했어요. 단순히 가기를 고쳐준 것이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게 해준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음식의 맛까지 바꿔놓은 거예요. 이제야 알겠어. 진짜 요리가 뭔지 박 사장은 깨달았어요. 요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였습니다. 희망을 전해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런 그 음식을 만들려면 요리사 자신이 먼저 희망을 가져야 했어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마음 잃지 말자. 박 사장은 다짐했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희망을 잃지 않겠다고,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겠다고. 그래야 계속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가게에 불을 끄며 박 사장은 웃었어요. 내일이 기대됐거든요. 또 어떤 손님들이 올까, 어떤 맛있는 국수를 만들어줄까, 그런 설렘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중국 송칼국수의 진짜 비밀을 찾은 날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중국 송칼국수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칼국수 집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매일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박진국 사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스럽게 끓이고 있었거든요. 사장님 부산에서 왔는데요. 소문 듣고 꼭 먹어보고 싶었어요. 먼 길 온 손님이 말했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최고로 맛있게 끓여드릴게. 박 사장이 감사한 마음으로 답했어요. 요즘은 이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박 사장은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해졌어요. 이 모든 게 혼자 힘으로 된 건 아니야.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라 가게가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여기 칼국수 6그릇이요. 저희도 4그릇 주세요. 주문이 쏟아졌지만 박 사장은 침착했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이 회장님과 김순자 여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라 보였어요. 평소보다 더 정중한 모습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 회장이 깊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자리가 없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박 사장이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급하지 않으니까요.
노부부는 조용히 한쪽에서 기다리셨어요. 손님들이 하나 둘 나가고 나서야 자리가 났습니다. 이제 앉으세요.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천만에요. 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주니까 우리도 기뻐요. 김순자 여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평소처럼 칼국수 2그릇 드릴까요? 네, 부탁해. 박 사장이 주방으로 들어가 국수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이분들을 위해서는 언제나 최고의 정성을 다했습니다. 국수를 내놓고 노부부가 드시는 동안 박 사장은 다른 손님들을 챙겼어요. 1시간쯤 지나서 노부부가 식사를 마치셨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그런데 일어서려던 이 회장이 뭔가를 꺼내셨어요. 작은 봉투였습니다. 이걸 받아주세요. 뭔가요? 엄마. 그냥 우리 마음이에요. 박 사장이 봉투를 받아봤어요. 뭔가 편지 같은 게 들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혼자 계실 때 보세요. 네, 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노부부가 나가신 후 박 사장은 봉투를 소중히 간직했어요. 장사가 끝난 후에 보기로 했습니다. 밤 10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가게가 조용해졌어요. 박 사장은 봉투를 꺼내어 봤습니다. 정성스럽게 쓴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중국 사장님께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이 아마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써봅니다. 처음 이 가게에 왔던 나를 잊을 수 없어요. 결혼 50주년 기념일에 조용히 국수 한 그릇 먹으려고 왔었죠. 그때 저희가 지갑을 깜빡했는데 사장님이 흔쾌히 대접해 주셨어요. 그 따뜻한 마음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마음이 아팠던 건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가게를 접어야 한다는 빚이 많다는 그 말씀 말이에요. 저희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하지만 사장님처럼 진심으로 음식을 만드는 분은 드물었습니다. 그런 분이 포기하게 놔둘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감히 도움을 드린 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사장님이 만들어내준 거예요. 저희는 그냥 환경만 바꿔드렸을 뿐이에요. 진짜 변하는 사장님의 마음에서 일어난 거였습니다. 요즘 이 가게에 오면 정말 행복해. 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음식을 드시고 가족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연인들이 달콤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저희는 자식이 없어서 물려줄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사장님의 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다는 걸 보면 저희 인생도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친절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그 친절을 받아서 더 큰 선물로 돌려주신 것도 고마워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이 담긴 한 그릇의 국수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거예요. 저희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자주 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이곳에 있을 거예요. 사장님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철수 김순자 드림 편지를 다 읽은 박 사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들이야. 박 사장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그분들과의 만남이었어요. 지갑을 깜빡한 그날 작은 친절을 베푼 그 순간이 모든 걸 바꿔놓았던 거예요. 하지만 편지를 읽고 나니 깨달았습니다. 진짜 기적은 자신이 만들어낸 거였다는 걸 이 회장님이 해주신 건 기회였어요. 그 기회를 살린 건 자신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포기해서 새로운 시작으로 그 변화가 모든 걸 바꿔놓은 거예요. 이제 진짜 알겠어. 박 사장은 혼자 말했어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을 채우는 거였습니다. 희망을 잃은 사람에게는 희망을,
외로운 사람에게는 따뜻함을, 힘든 사람에게는 위로, 그런 음식을 만드는 게 진짜 요리사의 역할이었어요. 박 사장은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가게 반짝이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마음이었어요. 앞으로도 이 마음 잃지 말자. 박 사장은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겠다고, 희망을 잃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마음을 음식에 담아 사람들에게 전해주겠다고. 그때 가게 문이 살짝 열렸어요. 늦은 시간인데 누가 올까 싶어 돌아봤어요. 들어온 건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얼굴이 어둡고 지쳐 보였어요. 죄송해요. 혹시 아직 장사하시나요? 네. 물론이죠. 어서 들어오세요. 박 사장이 밝게 맞았어요. 청년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오늘 정말 힘든 일이 있어서 따뜻한 거 먹고 싶었어요. 박 사장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예전에 자신 같았거든요. 칼국수 한 그릇 끓여드릴게요. 마음 따뜻해지는 걸로요. 박 사장이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껏 국수를 끓였어요. 특별히 더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 청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기 있습니다. 뜨거운 칼국수를 내놨어요. 청년이 한 숟가락 떠먹어 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촉촉해졌어요. 정말 정말 맛있어요.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다행이에요. 천천히 드세요. 청년이 국수를 다 먹고 나서 말했어요.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힘이 났어요. 별 말씀을요. 언제든지 힘들 때 오세요. 네, 꼭 그럴게요. 청년이 계산을 하고 나가면서 깊게 인사했어요. 박 사장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음식으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따뜻함을 주는 것, 그게 진짜 요리사의 역할이었어요. 그날 밤 박 사장은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이 새겼어요. 작은 친절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정말 그랬어요. 이 회장님 부부의 작은 친절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보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그런 친절을 베풀 차례였어요. 음식을 통해서, 따뜻한 마음을 통해서 내일도 또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박 사장은 미소 지으며 가게 불을 껐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시작. 그리고 그 시작은 한 그릇의 따뜻한 국수에서 비롯될 거예요. 마음을 담은, 정성을 담은, 희망을 담은 한 그릇의 국수에서 말이에요. 중국 송칼국수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따뜻함이라도 전해드릴 수 있었다면 정말 기쁘겠어요.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걸 박진국 사장의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